자, 안녕하세요. 이제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은 결국 언어로 하게 됩니다. 언어로. 인간은 언어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언어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는 가장 큰 권력입니다.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모든 권력이 발산됩니다. 자, 그러면 메타인지를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독해를 가지고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글을 잘 못 읽습니다.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면은 소통이 잘 안 돼요. 왜?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독해를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고 소통도 어렵습니다. 자, 이 글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. 여러분 이 글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 글을 제공했습니다. 이 글을. 지난번에 이 밑에 글을 제공했는데 이 밑에 글만 봤을 때 이 글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 독해가 약한 거예요. 자, 한번 읽어볼게요. 이 글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죠.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문장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 문장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모두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로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뭡니까? 로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죠. 세 번째 문장도 크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문장도 크기. 여기서 와서 그 다음 문장에 와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. 자, 여러분 이 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? 로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것은 로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글은 잘못된 글입니다. 근데 만약에 보통 독해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왜 그런가? 메타인지가 약하면은 의미의 구조, 언어의 구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자, 로봇의 크기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로봇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앞에서는 로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서는 그 로봇의 크기에 따른 로봇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. 자,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? 그래서 제시한 게 이 앞의 문단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이 앞의 문단이라고 이야기했죠.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이 안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안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. 앞에 로봇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뒤에 이 로봇의 크기에 따른 로봇의 역할을 이야기한다.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. 자, 이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.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? 이 안에 있는 구조로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, 이 위에 문단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은, 이 뒷문단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은, 아닌데?
별거 근거도 없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로봇의 크기는 다양하다는 이 글은 이 문단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. 지금도 듣고 나서 이건 무슨 소리야?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뭐 명쾌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메타인지가 약한 것입니다. 자,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